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별의 김혜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87년생, 34살 토끼띠입니다. 그러면 엄청 빨리 붙은 것 같은데 공부를 완전 좀 잘한 스타일이었나 봐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는 잘했는데 수능을 망쳐서 대학을 원하는 데는 못 갔고 성적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대 법대가 딱 내 성적에 맞더라고. 원래 그래서 목표했던 데는 어디야? 원래는 당연히 이제 누구나 서울, 원하는 서울대. 그 국립대학에 원래는 사회과학부 밖에서 심리학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수능을 봤는데 영어가 프랑스어로 들리더라고. 듣기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재수를 하려고 학원에도 등록을 했는데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우리 아빠가 이제 내 성적을 보더니 이대 법대는 갈 수 있는데 당시 이대 법대 사시 합격자 수가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를 아빠가 듣고는 나한테 500만 원을 줄 테니 재수하지 말고 이대 법대를 가라. 내가 그때 너무 막 파마도 하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돈이 없었어. 20살 20살 이제 됐을 때. 고3 끝나고. 고3 그래서 끝나고. 아빠 500만 원에 가겠다. 이대 법대를 가겠다. 그래서 이대 법대를 갔는데 가서 이제 신나게 놀았어 처음에는. 미팅도 진짜 많이 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는데 취직 준비를 좀 하려고 보니까 사실 이제 여대고 법대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갈 만한 회사들이 많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았어. 뭐 영어 성적도 필요하고 영어가 불어로 들려서 이대 법대 왔는데 또 영어 시험을 보려니 답답하지.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서 고시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때부터 고시 공부하다가 운 좋게 시험에 붙었지. 그럼 고시 공부를 얼마 동안 한 거야 그러면? 고시 공부는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했는데 3학년 때는 학교 고시반에 들어갔어. 고시반에 들어가면 장학금도 주고 뭔가 있어 보일 것 같더라고. 그 같은 동기들 사이에서. 그래서 고시반에 들어가서 그때는 좀 슬렁슬렁 선배들 어떻게 공부하나. 고시반에 들어가면 1차 합격한 언니들이랑 같은 방을 쓰게 해줬어. 그럼 이제 그 언니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고 그러다 이제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시 공부를 했고 하다가 1차를 합격하고 나서 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전세에 내가 인증받은 느낌이었어. 내가 영 바보는 아니다. 그래서 1차 하면서 느낀 거 그거를 내가 좀 이렇게 붙으니까 실력이. 왜냐면 이제 나는 이제 친척들 사이에서도 고등학교 때 제법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 뭐 시골에서 공부 잘해봐야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속상했고. 지역이 어디야? 청주여고를 나왔는데 그리고 뭔가 속상했어. 뭔가 수능을 잘 못 봐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근데 1차를 붙고 나니까 나의 자격지심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 사라지고. 그 내가 빠가가 아니야 이런 걸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보여주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보여준 느낌이었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때는 신림동에 들어갔지. 근데 1차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1차하고 2차까지 붙으면 이제 그때 사법고시가 패스가 되는 거지. 3차도 있고. 그치, 아니, 3차는 이제 면접인데 3차는 거의 다 붙기 때문에 3차는 사실상 뭐 그런 뭐 이렇게 의뢰 크리티컬하진 않고 2차 합격을 하면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이제 플랜카드 붙고 이제 그런. 1차보다 2차가 더 어려워? 아니면 그냥 비슷한 수준인데 다른 쪽으로? 훨씬 어렵지.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 시험이니까. 그리고 1차를 합격하고 나면 2차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줘. 그때까지 2차를 못 붙으면 1차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1차를 한 번 붙었다고 그 다음 1차 붙으리란 보장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기필코 붙어야지 그 기간 내에. 그치. 1차 하고 나서 2차를 2번 안에 붙어야만 다시 헛고생을 또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들끼리 그런 말을 해. 2차를 한 번에 붙은 사람을 초시 합격. 초시. 그리고 2차 두 번째 때 붙은 사람은 제시 합격. 나는 제시 합격인 거고 이제 2차에 떨어지고 그 해 겨울에 1차를 바로 붙어서 그 다음에 2차 붙은 사람을 삼시. 근데 예를 들어서 2차 떨어지고 그 해 1차를 떨어졌어. 그래서 1년을 더 공부했어. 그럼 해를 걸었다 해서 해거리 삼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근데 아까 3차 면접 때 웬만해서 분다고 하는데 3차 면접 때 진짜 떨어지는 사람이 있긴 있어. 있지. 한 10%, 어떤 사람이? 10%? 너무 아깝겠다 그 사람들은. 그럼 다시 또 1차부터 다시 아니 하면? 그건 아니고 1년간 유예를 주고 그 다음 해에 3차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 그럼 대부분 다 붙어. 3차는 그냥 뭐 법조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 가치관을 물어보거나 이제 헌법 그런 뭐 리걸 마인드 뭐 이런 걸 보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외골수 쪽으로 막 자기 어떤 성향을 막 얘기해버리면 떨어지고 그러는 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너무 긴장해서 토론 면접 같은 게 있거든. 그럼 보통 한 4차례가 한 3-4번은 올 수 있게 손을 들고 그 순간을 끼워서 말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제 뭐 숫기를 얻거나 너무 긴장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될 수는 있지. 공부는 원래 잘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못했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를 닮아서 왜 엄마를 다- 예뻤던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안 했는데 중학교 가더니 이제 아빠 얼굴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는 내가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에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를 조금 잘했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좀 더 잘했고 중학교 때 조금 잘했다라는 게 반에서 뭐 한 5등? 반에서 항상 1등 했지. 조금 잘한 건 아니죠. 근데 전교 1등은 전교에서는 아니었다. 전교 1등은 아니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항상 매년 전교 1등. 고등학교 때는 문과에선 항상 1등 했었고 1등이었고. 입학도 2등으로 했는데 그때는 1등이 이과 1등 이제 의대 간 친구. 그러면 변호사가 되는 과정이 사법시험까지 이제 붙었어. 그 다음에 바로 개원을 한다거나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법연수원에 무조건 무조건 들어가서 무조건 2년간 연수 수료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하지만 정말 빡셌어.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오는 거잖아. 그치. 우리 연수원에 가면은 60명씩 한 개의 반을 이뤄. 그리고 한 개의 반에는 3개의 조, 20명씩 A, B, C 조가 있어. 근데 우리 60명인 내가 8반이었는데 우리 반에만 06학번, 07학번 수능 수석이 한 명씩 있었어. 근데 그때 깨달았지. 여기서도 잘할 순 없겠구나. 그냥 중간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시험이 정말 빡세. 시험이 점심시간이 따로 없어. 아침부터 뭐 8시간씩 시험을 보는데 도시락을 싸고 가는데 대부분 밥을 안 먹어. 그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방송은 나와. 12시부터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식사를 하십시오. 하지만 대부분 식사하진 않고 뭐 간단한 김밥 같은 거 먹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험들이 조금 빡셌는데 시험 끝나고 나면 동기들과 술 마시고 놀러 가고 그런 건 정말 재밌었어. 시험을 자주 봐? 얼마나 자주 봐? 대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학기에 중간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시험 기간이 아닐 땐 조금 이렇게 뭐 점심도 먹을 정도로 여유가 당연하지. 친구들과 있잖아. 놀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동기들하고 재밌었어.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고시생 때보단 덜 힘들었던 것 같아.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어도. 왜냐하면 고시생 때는 과연 내가 이 시험에 붙을지에 대해서 너무나 깜깜한 동굴 속에 끝이 안 보이는 동굴을 걸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환한 끝이 보이는 그냥 복도를 친구들과 걸어가는 느낌이었어. 근데 연수원에서 내가 성적이 안 돼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뭐 수료를 못 하거나 뭐지 그런 경우는 한 학년에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이제 꽈락이 있긴 한데 보통은 그렇게 공부를 너무 놔버리진 않으니까. 하던 만큼만 꾸준히 하면 하던 만큼의 뭐 반도 안 해도 진짜로? 목표 지점이 어디야?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한 500명 되는 거야 연수원에? 내가 연수원 때는 내가 사법시험은 700명 합격 세대였는데 이제 연수원은 전년도 합격생들 중에 유예했던 그러니까 뭐 학교 때문에 유예를 하거나 했던 사람들까지 합해서 총 800명 정도가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였는데 이제 나 때만 해도 내가 처음 입소했을 때만 해도 이제 로스쿨이 생기기 시작해서 뭐 경력법관제가 들어와서 바로 뭐 법원 같은 경우는 바로 임관을 하지 못했고 3년의 변호사 경력이 필요하거나 이제 바로 임관할 수 있는 건 검사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제 판사 수도 예전과는 달리 로스쿨 졸업생들한테 또 할당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우리 한 2, 3년 전 선배들보다는 훨씬 더 성적이 좋아야지만이 법원이나 검찰 또는 대형 로펌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적권에 있었어. 근데 공부를 할 때 내가 몇 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내가 등수로 내가 자꾸 목표를 세우다 보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더 질투하거나 내가 더 비교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잖아. 그냥 절대적인 내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 이 과목은 뭐 A 이상을 받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른 나이에 그 사법연수원 들어갔잖아. 거의 제일 어린 정도였지. 막내층이었어. 막내층이었으면 그 말인즉슨 동기들보다도 좀 공부를 잘했다는 거 아니야? 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 잘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생각해. 정말이야 이거는. 왜냐면 그 나보다 훨씬 똑똑했던 언니 오빠들이 정말 많았고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 그리고 난 정말 운이 좋아서
붙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 좋게 내 시험지를 본 교수님이 좋게 봐주셔서 채점을 점수를 주셨던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오히려 공부를 좀 오래 한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는 같은 판례를 보더라도 이해폭이 나랑 너무 달랐어. 그건 연수원 공부할 때부터 느꼈어. 왜냐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더 많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같은 내용을 접했고 했기 때문에 이해도가 남달랐겠지. 내가 그들보다 똑똑하거나 그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연수원이 기수가 있잖아. 그 기수가 예를 들자면 뭐 이 사람 기수가 높다고 해서 뭐 일적이건 일적이 아니건 뭐 선후배의 어떤 개념이 되는 건지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몇 기세요? 뭐 그냥 이런 개념인지. 법조 선후배 개념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로펌도 마찬가지고 이제 법원 검찰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수대로 이제 승진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또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당연히 나보다 윗기수 선배님이면 동기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은 몇 살이야? 나보다 한 살 어린 친구들이 있었어. 88, 내가 06학번이었고 07학번들도 몇 명 있었으니까. 07학번도 있었고 와 그러면 가장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은 우리 아빠랑 몇 살 차이 안 나셨던 분이 우리 동기회 회장님이셨어. 그분은 이제 따님도 굉장히 장성하셨고 따님의 나이도 나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그 나이 제한이 있나 근데 사법 시험? 전혀 없어. 나이 제한 없어. 그럼 언제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하려면 할 수 있고.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면 동기들 중에 좀 특별한 스펙을 갖고 있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좀 있었어? 우리 동기 중에는 뭐 미국 시민권자도 있었고 실제로 내 친구는 나보다 미국 시민권자도 할 수 있어? 당연히 할 수 있지. 내 친구 중에도 미국 시민권자는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 이중 국적이 아닌데도? 이중 국적 아닌데도. 근데 이제 대신에 그 친구들은 바로 로펌을 가야지. 판검사는 할 수 없으니 공무원 일을 할 수는 없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공부만 잘 하면은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게 사시가 있고 또 로스쿨이 있잖아. 그럼 그 당시에 사시 봤을 때도 로스쿨 제도가 있었어 그때? 내가 이제 고시 공부를 막 시작할 때 이제 로스쿨 도입이 2학기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고 그리고 내가 사실을 합격했을 때 아마 로스쿨 1기가 입학을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 정확한 시기에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 그럼 로스쿨 출신들하고 같이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있는 경우는 로스쿨 졸업생들은 사법연수원을 가지 않아. 그들은 그냥 로스쿨 3년을 수료하면 바로 변호사가 돼. 그냥 3년만 딱 하면 그냥 바로 되는 거야? 변호사 시험 봐서 붙으면 바로 변호사가 돼.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차이점이나 뭐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사실 뭐 사시나 로스쿨이나 장단점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생각해. 똑같이 그냥 변호사의 등용문이잖아. 변호사를 뽑는 하나의 제도일 뿐인 거고 뭐가 옳다 그르다는 나는 그치.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다만 로스쿨은 아니지만 이제 의전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문제 이제 의대 뭐 그런 걸 보고 하면은 이제 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 최근에 이슈들이 있었잖아. 이제 그런 게 결국에는 국민들이 공정성에 의심을 갖는 거잖아. 저 입학에 과연 공정한가? 그렇지. 왜냐면은 그 뭐 당연히 로스쿨도 이제 입학 시험이라는 게 있고 의전원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다가 더하기 이제 그 정성평가 교수님들의 그런 면접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 거기에 약간 공정성의 의문이 국민들이 갖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적어도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사법시험 합격에 대해서 공정성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잖아. 그렇지. 그거는 그 누구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법시험은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합격하면 가문의 영광이었지.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공정한 절차였는데 그때 내 말이 사시가 옳고 로스쿨이 틀리다 이건 절대 아니야. 로스쿨도 새로운 하나의 제도이고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적어도 국민들이나 다른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정성의 의문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사람이 이거는 어떤 사법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누구나가 다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이거는 평가라는 건 사람이 또 평가를 내리고 하는 부분. 정성평가가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공정성의 그치. 의문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운영 방법을 조금만 더 보완하고 이제 좀 공정하게 이제 한다면 나는 뭐 그러니까 왜냐면 그럴 가능성이 뭐 많다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어찌됐든.
그치.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지만 로스쿨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로스쿨도 그렇게 공정하게만 운영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계룡남이 나올 수 있는 제도거든. 똑같은 제도잖아. 그렇지.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일 뿐인 거고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조금만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뭐가 옳고 그른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뭐 다 다르겠지만 당연히 보통 변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대법원 규칙의 속가에 따라서 속가라고 하는 거는 금액.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청구할 금액이 뭐 1억이야. 그러면은 1억을 달라는 소를 제기했잖아. 그럼 그 해당 소송의 속가를 1억이라고 잡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청구 금액에 따라 속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대법원 규칙에서 이 1억 원짜리 사건의 경우는 최소 뭐 700 정도를 받아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입해야 될 사건들이 있어. 그런 사건이거나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사건들. 그런 사건의 경중을 좀 보면서 이제 수임 제한을 하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백하는 사건이냐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냐에 따라 수임료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정년은 없을 것 같아. 정년은 없어. 그렇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의 꿈이 변호사를 그만두는 거라고. 맞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